20세기 초에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열복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니,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연구가 인류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질문 중 하나를 다시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릴 줄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과학적 발견 하나가 어떻게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고대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현실의 궁극적인 뿌리는 무엇인가? 이게 진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정말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지적인 전투가 저 멀리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은 두 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모크리투스와 플라톤이죠. 바로 여기서 이 두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물질, 즉 원자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플라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형식이나 아이디어가 진짜 현실이다 라고 맞섰죠. 결국 물질이 먼저냐 아이디어가 먼저냐 바로 이 싸움이었던 겁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세계관은 아주 명쾌하고 물질적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생각 같은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본 거죠. 이 원자들은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다. 더 이상 왜?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세상의 기본 재료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든 이 비유를 보면요. 이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알파벳 글자를 조합해서 온갖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기본 재료인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든 다채로운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때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런데 플라톤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세상의 기본 원소인 흙, 공기, 불, 물 같은 것들이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 그러니까 정육면체나 삼연체 같은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도형들도 사실 더 기본적인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플라톤은 바로 이 삼각형이야말로 물질이 아닌 순수한 수학적 형식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정한 뿌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한테는 이 물질보다 수학이, 이 형식이 훨씬 더 근본적인 현실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5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 초로 가보겠습니다. 고대의 철학 논쟁은 잠시 잊히고 한 물리학자가 정말 우연히 세상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19세기가 될 때까지 과학계는 데모크리토스의 완승 분위기였어요. 원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냥 물질의 기본 단위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1900년 막스 플랑크가 바로 이 단단해 보였던 생각에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플랑크 발견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불연 속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물처럼 주르륵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마치 동전을 하나 둘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뚝뚝 끊어진 덩어리, 즉 양자로 존재한다는 거였죠. 당시 고전 물리학의 상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완전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이 발견이요. 그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아낸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 물리학이라는 무대를 통해 부활한 플라톤이 데모크리토스에게 던지는 아주 극적인 복수극의 서막 같았다고 할까요? 과학자들은 곧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 불연 속성이라는 게 그냥 열복사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혹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특징 아닐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자가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는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수학적 법칙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마치 2000년도 더 전에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새로운 생각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우리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재는 기준 같은 거죠. 이전까지 과학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이 물리적 현실의 기본 구조를 정의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수가 딱 세 개가 있다고. 바로 이 세 가지가 우주를 재는 근본적인 자입니다. 첫 번째, 플랑크 상수는 양자 세계의 최소 액션 단위를 정해주고요. 두 번째, 빛의 속도. 이건 뭐 시공간의 절대적인 한계 속도를 딱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 규모의 보편적 길이. 이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실의 규칙을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 세계를 왜 그렇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 이 근본적인 상수들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직관이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 물리학의 성배,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아주 우아한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죠. 그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르너 하이엔베르크입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입자와 힘들이 결국엔 단 하나의 근본 법칙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걸 세계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써내려고 했죠. 여기서 핵심은 수학적 대칭성이라는 원리인데 이건 쉽게 말해 아름다움이나 조화 같은 원리가 물리법칙의 근간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 통일된 수학적 구조가 얼마나 우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얽혀 있어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면 전체의 조화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뜻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해볼까요? 플랑크의 발견이 불러온 이 거대한 철학적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랑크 이후의 물리학은 말 그대로 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겪게 돼요. 현실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정해진 사실들의 집합이었다면 이제는 확률과 가능성의 세계가 된 거죠.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잠재태, 즉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상태처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세상의 근본 단위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물질이 아니라 수학 법칙으로 설명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물리학의 역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데모크리토스의 물질 중심 세계관에서 출발했지만 긴 시간에 거쳐 결국에는 세상을 다시 플라톤의 눈으로, 즉 수학적 형식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랑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겉보기엔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수학적인 조화가 지배하는 놀랍도록 단순하고 질서정연하고 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뿌리는 딱딱하고 차가운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하고 우아한 수학적 구조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